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북카페에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여행 온 느낌도 들어요. 북카페 만들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300만원으로 폐가 같았던 주택을 셀프로 수리하고 꾸며서 북카페로 만든 것입니다. 사정상 오픈도 못 해보고 저희 부부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2박 3일 동안 머물다 가려고 밑반찬 2가지랑 커피 원두도 챙겨왔어요. 북카페를 정식으로 오픈하지 못한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예전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설명란에 수리 과정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매주 이곳에서 2박 3일을 머무를 예정이에요. 북카페 만들기 10탄이 끝난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작은 방에 어울리는 빈티지한 나무문을 설치한 것입니다. 보일러실 벽에는 냉기 차단을 위해 창고에 남아있던 단열재를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보일러실 안에 봉을 하나 달아서 옷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일러 기름통에 기름을 다 쓰고 나면 큼직한 보일러통은 버리고 이곳을 붙박이 옷장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집에서 가져온 먹거리를 정리해요. 남편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청소합니다. 원래는 저 혼자 2박 3일 머물다 가고 그 다음 바통 터치를 해서 남편이 2박 3일을 머물다 오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오게 되었어요. 마치 펜션에 놀러와서 마트에 장을 보듯이 3일 동안 먹을거리를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식자재 마트에 갔었는데 없는 게 없고 가격도 엄청 저렴했어요. 먼저 커피를 준비해 놓고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와서 각자 체의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집에서는 책을 긴 시간 동안 잘 읽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부모님 찾아뵐 때와 마트 갈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공간에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또 신어야지. 왜? 나도 내일 신을 거야.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신었다 그래. 나도 나올 때 신을 거야. 나는 아침 신는 거 바로 신고 놓았다. 정말. 아침에 양말 안 신고 있었다. 원래 이곳에 300만원으로 북카페 만들기를 시작했을 때는 매주 3일은 오픈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2층은 걸린 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커피나 음료를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나 차는 팔지 않고 책만 보고 가는 공간으로 해볼까? 아님 북스테이 컨셉의 빈티지 독채 민박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당분간은 우리들의 아지트로 삼아서 잠시 호사를 누려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는 멍을 때리든 책만 실컷 보든 내가 편안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을 비우기도 하고 의외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채워져 가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얻어가기도 할 거예요. 저희는 이곳을 당분간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요. 자기가 편안한 그 어느 곳에서 2-3시간이라도 매주 멈춤, 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분리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도 주는 만화 카페가 떠오르네요. 항상 바쁜 제 친구는 계절마다 한 번 정도는 호텔에 1박 2일을 하며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호텔 밖으로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목적도 없이 오로지 아이 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와서 지내다 보니 종종 무기력이 찾아와요. 이제 매주 2박 3일은 여기서 지내고 나머지는 부산 집에서 지내면서 잔잔한 삶에 살짝 리듬을 줘보려고 해요. 확실히 집이 아닌 곳에서 주는 편안함과 새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챙겨둔 유품 중 일부입니다. 북카페에 두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들여다봅니다. 제가 20대 시절 액세서리를 담아둔 케이스인데 아빠가 보관하고 계셨네요. 케이스 안에는 88 올림픽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호돌이 캐릭터가 무척 정겨워요. 이 목걸이는 딸애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비밀일기장 학창시절에 다들 한번 써보셨죠? 원래는 잠금 열쇠도 달려 있었어요.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완전 악필인데 예전에는 글씨를 제법 참하게 썼더라고요. 지금은 왜 악필로 변한 걸까요? 이 조그만 수첩은 아빠의 예비군 수첩이에요. 아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뵈니 되게 신기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20대 초반에 취득한 미용사 자격증도 아빠가 보관하고 계셨네요. (20대) 때 제가 월급 받아서 엄마에게 선물해 드렸던 지갑입니다. 동전칸도 2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사용해도 될 만큼 디자인과 색감도 빈티지한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이 빠질까봐 아빠가 노란 박스 테이프로 다 붙여 놓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물건을 잘 버리지도 않고 잘 사지도 않는 분이셨어요. 저는 아빠가 절약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앨범과 자녀의 어릴 적 소소한 물건들을 고운 보자기에 꽁꽁 사서 보관해 두신 걸 보고는 절약하느라 물건들을 안 버리고 모아둔 게 아니라 아빠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기에 고이 간직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요즘의 맥시멀리스트라기보다는 추억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의 초등학교 때 건강기록부도 보관해 두셨네요. 요즘도 건강기록부가 있을까요? 청청 패션이 옛날에도 유행을 했었어요. 쓰지 않은 공책들을 다 모아서 묶어두셨어요.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짧게 한두 줄로 일기를 써놓으셨는데 5월 17일 일기를 보면 자식이지만 딸에게 미안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계속 생각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의 한 줄 일기를 읽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간직할 건 간직하고 비울 건 비우고 여기 새로운 자리도 찾아주고 여기 두면 되겠죠? 낡은 앨범은 버리고 소중한 사진들만 따로 보관하기로 합니다. 아빠의 유품 정리를 끝내고 씻고 잘 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끝냈는데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요. 남편도 보던 책을 다시 손에 들었고 저 역시 자는 걸 포기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한참 책을 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 마트에서 장봐온 떡국이랑 엄마가 해주신 더덕무침으로 간단히 먹습니다. 이제 이곳은 당분간 북카페 말고 아지트라고 부를게요.
아침을 먹고 아지트에서 가장 풍경이 예쁜 곳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괜히 분위기 잡고 커피 한잔 해봅니다. 둘째 날은 조금 더 음식이 풍성합니다. 엄마가 주신 두릅 반찬과 젓갈에 빠뜨린 땡고추, 더덕무침에 마트에서 구입한 막김과 햇반으로 맛있게 아침을 먹었어요. 커피잔도 다방커피에 딱 어울리죠? 이 잔은 나이가 40살쯤 된다고 해요. 그래도 저보다는 젊네요. 이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나무부는 이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남편이 직접 셀프 시공하였어요. 다음 주에 또 이 방에서 잘 거라서 이불만 살짝 갭이 두고 옷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